올해 처음 열린 섬의 날 기념식을 통해 세계 섬 엑스포 유치를 위한 노력이 시작됐습니다. 유치에 성공하면 수조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전라남도보다 앞서 섬 엑스포 유치에 먼저 나섰습니다. 내년이면 여수 섬 박람회 개최 계획에 대한 밑그림이 구성될 전망입니다. 여수에 이어 목포도 엑스포 유치에 뛰어들었습니다. 목포시는 서남권이 전남에서 가장 많은 섬을 보유하고 있다는 장점을 내세워 엑스포 유치의 당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대 석류 주산지 고흥에서 석류 출하가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잇따른 태풍 여파로 생산량이 감소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올해 처음 열린 섬의 날 기념식을 통해 전라남도가 세계 섬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한 발걸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섬 엑스포를 유치하면 수조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기대되는 상황인데요. 섬 엑스포를 통해 지역 발전을 견인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여수시가 비슷한 행사를 독자적으로 추진하면서 개최 지역을 두고도 갈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세계 섬 엑스포 유치에 대해 집중 보도합니다. 먼저 박종호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섬은 모두 3,348개. 이 가운데 65% 수준인 2,000여 개가 전라남도에 있습니다. 이러한 섬의 가치를 알리기 위한 엑스포 유치가 추진됩니다. 전라남도는 섬의 가치를 공유하고 섬 발전의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해 2028 세계 섬 엑스포 유치를 추진합니다. 인정 엑스포는 5년 주기로 하는데 2025년, 30년 여기는 이미 다른 데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는 등록 엑스포는 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인정 엑스포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과 30년 사이에 인정 엑스포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계 섬 엑스포는 2조 2천억 원을 투입해 섬 주제강과 국제 학술 대회, 섬 투어와 체험 행사 등이 펼쳐질 계획입니다. 전라남도는 내년부터 세계 섬 엑스포 유치를 위한 타당성 조사와 기본 계획 연구 용역을 추진합니다. 세계 섬 엑스포 후 개최 여건과 입지를 분석하고 행사에 대한 기본 구상과 세부 계획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섬 엑스포 기간 관람객은 996만 명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엑스포 유치를 통한 경제적 파급 효과는 전남 지역에서 생산 유발 5조 7천억 원, 부가가치 6조 4천억 원, 8만 8천여 명의 고용 유발 등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섬 엑스포 유치를 두고 과제도 많습니다. 인정 엑스포로 승인받기 위한 과정이 많이 남아있고 목포와 여수 혹은 다른 지자체 등 개최지 선정에 대한 갈등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수시가 전라남도와는 별도로 오는 2026년 비공인 박람회 유치를 추진하고 있어 행정력이 분산될 우려도 높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구상한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그것이 된다는 보장이 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녹록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준비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섬을 많이 갖고 있는 전라남도에서 섬을 주제로 하는 어떤 대규모 빅 그랜드 어떤 이벤트를 준비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가고 싶은 섬 사업을 추진해 14억 7천만 원의 마을 공동소득을 창출하고 섬 관광객 91만 명을 유치한 전라남도. 철저한 준비와 예상되는 문제를 해결한다면 대규모 행사인 엑스포 유치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섬 엑스포 유치에 가장 먼저 뛰어든 건 사실 전라남도보다 여수시가 앞섰습니다. 다만 여수시는 2026년 유치를 목표로 이미 시동을 걸어놓은 상황인데요. 내년 1월쯤에는 여수 섬박람회 개최 계획 전반에 대한 밑그림이 나올 전망입니다. 이어서 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에 있는 365개 섬자원을 활용해 2026년 세계 섬박람회를 유치하겠다고 나선 여수시. 섬박람회는 권오봉 여수시장의 공약사항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수는 한 해 평균 관광객 1,500만 명을 넘어서며
해양 관광 도시로 급부상했지만 해가 지날수록 관광객 수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여수시는 섬자원을 활용해서 지속 가능한 관광 사업을 이어가겠다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26년에 세계 섬 박람회, 섬을 가진 모든 나라들이 여수에 모여서 한 이런 행사, 이런 걸 통해서 여수가 국제화해 나감으로써 한 번 더 업그레이드하는 이런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오는 2026년이면 화양권역과 돌산권역 11개 섬을 잇는 연륙 연도교가 완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맞춰 세계 섬박람회를 열어 전 세계 200만여 명에게 여수 섬관광의 가능성을 알리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개최 장소는 지난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가 치러졌던 박람회장과 오동도, 여수 섬 일원이며 이 일대를 중심으로 다채로운 섬 행사를 열겠다는 기본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수 시민사회는 지역의 섬 개발을 통한 관광 계획에 대해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발을 통한 박람회 유치도 좋지만 섬자원의 관리와 환경 파괴를 막기 위한 계획이 충분히 마련돼야 한다는 겁니다.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박람회가 치러질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 모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행정에서 그냥 유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자원화와 연결을 시킬 것인가, 거기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고. 여수시는 오는 2022년까지 기획재정부 심의를 받아 국비 지원을 받아내겠다는 계획인 가운데 세계 섬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유치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여수에 이어 목포도 섬엑스포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이제 막 걸음마 단계에 있지만 전남 서남권이 가진 자원만큼은 따라올 곳이 없다는 장점을 내세웠는데요. 목포시가 내세운 강점, 그리고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고정민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섬을 연구하는 학자들과 경제 분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2028년 섬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 민간 유치단 구성에 나선 겁니다. 섬 엑스포 유치전에 뛰어든 곳은 목포 상공회의소와 8개 민간단체. 전남 서남권이 전국에서 가장 섬이 많다는 점을 앞세워 섬 엑스포 유치의 당위성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저희들이 가장 여건이 좋지 않습니까? 전남의 섬의 70%를 가지고 있는 게 이 서남권입니다. 이 지역이 엑스포를 유치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섬 엑스포를 전남 서남권이 가져와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 건 올해 처음 열린 섬의 날 기념식 직후입니다. 일회성 행사론 섬의 가치를 알리기에 부족했고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세계 섬 엑스포를 유치했을 때 예상되는 경제적 파급 요가는 약 8조 원 규모, 고용 요가도 15만 명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 유치단은 그동안 섬 엑스포에 대한 서남권 지자체들의 관심이 부족했던 만큼 공감대 형성을 통해 한 목소리를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서남권이 하나 되어서 세계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힘을 합쳤는데, 이거를 계기로 해서 또 다른 대규모의 국제행사를 치를 수 있는 기초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고요. 동북권과 서남권이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을 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하지만 섬 엑스포를 유치하기까진 넘어야 할 고비들도 많습니다. 전라남도와 여수시가 준비를 각각 따로 하고 있는 데다가 개최 시점도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수시는 2026년 개최가 목표인 비공인 박람회로, 전남은 국제 엑스포 사무국의 공인 엑스포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030년 부산 월드 엑스포가 확정되면 섬 엑스포 개최는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자칫 지역의 역량이 분산될 수 있는 만큼 무분별한 경쟁보단 오히려 결집력을 키워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섬 하면 가장 대표적인 지역은 바로 전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국의 3,300여 개 섬 중 65%에 해당하는 2,215개가 전남에 분포되어 있을 정도로 전남은 섬이 많기 때문인데요. 전남은 섬이 많은 만큼 해안선의 길이는 전국 45%에 이르는 6,743km, 갯벌도 전국의 42%로 여의도 면적 400배인 1,044제곱킬로미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통계적인 접근만 봐도 섬과 관련해서는 전라남도가 독보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독특한 생태 자원과 문화의 보고인 만큼 섬은 전남을 넘어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 자산이라고 할 수 있죠. 지난해 섬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과 함께 지속 가능한 섬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기적 관점에서 섬 엑스포 개최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028년 인정 엑스포를 목표로 계획을 하고 있지만 새로운 엑스포 유치를 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말처럼 우리는 섬 엑스포 개최에 대한 끈을 놓지 않고 지속적인 노력과 지원, 그리고 인프라 구축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은 섬을 보유하고 있고 세계적으로 섬을 주제로 국제공인 엑스포가 개최된 사례가 없는 만큼 전라남도가 섬 엑스포를 추진하는 명분은 충분합니다. 하지만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긴 호흡이 필요한 사업인 만큼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를 욕심내기보단 섬 주민 행복과 섬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만족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전국 최대 석류 주산지 고흥에서 석류 출하가 시작됐습니다. 고흥 석류는 수입산보다 품질이 우수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올해는 태풍의 잇따른 여파로 생산량이 감소했습니다. 성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빨갛게 익은 석류가 탐스럽게 열렸습니다. 애지중지 키워온 석류를 수확하는 농민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국내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전남 고흥에서 석류 출하가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태풍의 여파로 지난해보다 10% 정도 감소한 300톤이 생산돼 생과와 가공식품으로 판매됩니다. 가격은 지난해보다 500원가량 오른 킬로그램당 4,000원 선에 거래될 전망입니다. 그러면 초탁이나 작황이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두 개의 태풍으로 인해서 비가 많이 오고 그래가지고 우리 수확 시기에 썩은 병이 좀 많이 발생이 돼서 저희들이 지금 많이 낙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량이 예상이 됩니다. 석류는 에스트로겐 성분이 풍부해 여성에게 더 좋은 과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국내산 석류는 달기만 한 수입산과 달리 새콤달콤한 맛이 나고 에스트로겐 함유량도 20% 더 많아 품질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국내 생산량의 8배가 넘는 석류가 수입되면서 판매 경쟁은 치열합니다. 국내산 석류 소비량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낮은 인지도는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고흥군은 순천대학교와 함께 새로운 석류 가공식품을 개발하고 상품 브랜드를 만들어 홍보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지금 현재 고흥군의 통합 농산물 브랜드를 개발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석류를 더 육성을 시키고 또 포장 디자인이라든가 각종 연구 개발비에다가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고흥 특산품 석류가 홍보와 기술 개발을 통해 더 많은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게 될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정환입니다. 전라남도의회가 경상도와 전라남도 사이에 있는 현행 해양경계선 유지를 촉구했습니다. 전라남도의회는 헌법재판소가 현행 해상경계선을 인정하고 경상남도 등의 청구를 기각할 것과 현행 해상경계선을 도경계선으로 확정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의 해상경계 논쟁은 지난 2011년 7월 전남 해역을 침범해 조업한 경남 지역 어선들을 여수시와 여수해경이 수산업법 위반으로 검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연이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농민들을 위해 정부가 전남에서 난벼를 매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건조벼에서 지역 농협의 미곡 종합처리장을 통해 산물벼도 사들이고 공공비축 및 매입 방식과 달리 각 시군별로 지정된 품종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지난해 품종을 혼합해 페널티를 받은 농가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폭을 넓히기로 했습니다. 전남은 올가을 들어만 3차례에 걸쳐 태풍이 불어닥치면서 35,500여 헥타르 면적에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태풍 미탁으로 인해 해남 지역 김채묘 시설이 피해를 입어
복구를 돕는 손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근 군부대와 자원봉사단체, 해남군 공직자 등 하루 평균 200여 명이 투입돼 송평 해수욕장에 있는 김체묘시설 분류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해남군은 직접 피해를 포함해 30% 정도의 김 양식장이 피해를 본 것으로 잠정 집계하고 있습니다. 제100회 전국체전이 5일간의 열전을 마무리하고 폐막했습니다. 오는 15일부터는 전국 장애인 체전이 열리는데요. 체전을 보다 색다르게 즐길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VR로 즐기는 전국체전, 이지훈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울퉁불퉁 산길을 빠른 속도로 내달립니다. 전국체전 정식 종목 중 하나인 MTB. VR 기기만 착용하면 누구나 MTB 선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빨라질게요. 네, 실제 하는 것처럼 실감나서 좀 무섭긴 했는데 재밌었어요. 시원스럽게 물살을 가르는 웨이크보드. 물 위의 작은 움직임에서부터 뺨을 스치는 바람, 아찔한 속도감까지 실감나게 체험해봅니다. 가상현실이 아니라 현실 같아요. 이런 걸 보면서 앞으로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엄청난 새로운 세상이 올 텐데. 한 발 한 발 조심조심. 떨어지는 거야. 가상현실은 75m 높이 다이빙 때의 짜릿함을 온몸으로 느끼게 해줍니다. 야구와 양궁, 볼링까지 전국체전 ICT 체험관에선 체전 10개 종목을 누구나 쉽게 즐겨볼 수 있습니다. 체험 비용은 모두 무료입니다. 전국체전 ICT 체험관은 체전 폐막 후 잠시 휴관하다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이곳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다시 문을 엽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우리 지역 아침에는 14도로 시작해서 한낮에는 24도 등 10도 안팎으로 기온이 크게 오르며 일교차가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옷차림과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외출 시 약간 두툼한 겉옷만 챙기신다면 공기도 깨끗해서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말까지 낮 기온은 22도 선에 머물면서 선선하겠습니다. 당분간 맑고 일교차가 큰 가을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1.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생활 날씨입니다. 제19호 태풍 하기비스는 현재 괌 인근 해상을 지나고 있는데요. 주말에 일본을 관통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겠지만 해상을 중심으로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고 또 물결도 높게 일 것으로 보입니다. 한낮 기온이 올라가긴 합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평년 수준을 밑돌거나 비슷한 정도이기 때문에 쌀쌀한 공기에 방심해선 안 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You're so rock and roll, roll. 흥을 대는 그녀와 탄성이 절로 나와 내 주위를 around, round 가려던 곳을 잊은 채로 걸음은 널 따라가 oh. It's all about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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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It's all about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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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